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학창 시절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럼 이 영상을 구독하세요. 내 이야기를 조금은 넣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학창 시절을 후회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혹시 학창 시절에 숨기고 싶은 기억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만은 속일 수 없었던 순간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창한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조직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배를 피워보고 싶었고 술을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돈으로 사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 하나가 제 양심보다 더 커졌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지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욕망에 밀려 움직였습니다. 자유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충동의 노예였습니다. 돈을 손에 쥐던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들킬까 봐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잘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친구와 웃으며 거리를 걸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질 때 제 양심도 함께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잔을 들이키며 어른이 된 척했지만 사실 저는 누구보다 비겁한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의 제가 그날을 떠올립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인간을 각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후회라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그날의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둑질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욕망 앞에서 너무 쉽게 자신을 팔아버렸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남들은 모를지 몰라도 당신은 알고 있는 그 선택. 오늘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는 물건이 아니라 제 양심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후회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때 걸려서 경찰서를 갔다면 내 인생은 달라져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친구들은 웃고 떠들었으며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혼나지도 않았습니다.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안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밤이 오면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사람의 얼굴, 무심히 지나쳤던 시선, 그리고 제 손의 떨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공허만이 남는다고. 저는 그것을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담배와 술은 잠깐의 자극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제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저는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양심의 심판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인식할 때 비로소 도덕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생계였을 수도 있고 작은 희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제 후회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회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이 처음으로 제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그저 친구를 따라가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제 선택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은 인간을 깊게 만듭니다. 만약
아무런 찔림도 없었다면 저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불편함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잘못은 제 인생의 낙인이 아니라 제 인생의 경고였다는 것을. 혹시 당신도 그런 후회를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후회는 당신을 망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 기억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어린 날의 실수라고 넘기기엔 그 안에 담긴 제 비겁함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정확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담배와 술이라는 하찮은 욕망을 위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허락하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땐 어렸으니까, 친구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수없이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도덕은 자기 기만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고. 저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뜻없는 자책일까요? 아니면 아무 일 없던 듯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누군가를 상상하고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가장 고귀한 감정이라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된다고.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작은 이익을 위해 제 양심을 팔지 않겠다고. 아직도 저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순간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용서는 바로 그 변화 속에서 천천히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동안 그 기억을 일부러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했고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하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조용한 새벽,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의 공기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정작 고통 속에서만 자신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후회는 나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나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만약 아무런 불편함도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탓도, 어린 나이 탓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직시할 때 비로소 성숙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안의 이기심과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기억을 꺼내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마주하기 시작하자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짓누르기보다는 붙들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나를 붙잡는 손처럼,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피하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기억이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붙들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압니다. 그날의 잘못은 내 인생의 흠이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고통 덕분에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전까지 저는 제 부끄러움에만 집중했습니다. 들킬까 봐 두려웠던 마음,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던 감정.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도덕의 근원은 이성이 아니라 연민이라고. 타인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잔인함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누군가의 하루 일당이었다면, 가족의 식사비였다면, 소중히 모아둔 작은 희망이었다면 어떠했을까?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제 후회는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으며 허탈해했을 얼굴, 괜히 주변 사람을 의심했을지도 모를 마음. 그 장면을 떠올리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지만 연민을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아주 늦게, 그러나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의 잘못은 제 안의 이기심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깊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작은 선택 앞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질문이 이제는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묻습니다. 만약 그날의 잘못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무런 후회도, 아무런 찔림도 없이 살아왔다면 나는 과연 타인의 고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사건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날 나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욕망에 흔들렸고 이기적이었고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경험은 나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너는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붙들어 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연민을 배우고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의 나는 미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미숙함을 딛고 서 있습니다. 과거는 흉터처럼 남아있지만 그 흉터는 내가 넘어졌던 자리이자 다시 일어섰던 자리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부끄러워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이유로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못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길을 걷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날의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 덕분에 나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압니다. 후회는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더 나은 나로 향하게 한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혹시 당신도 과거의 실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미워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후회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연민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의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잘못 덕분에
저는 조금 더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제가 지불해야 할 가장 값진 대가였는지도 모릅니다. 연민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한동안 저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미안해하는 것,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만으로 과거가 가벼워질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도덕적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책임은 타인이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저를 벌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가? 책임은 무겁습니다. 변명할 수 없게 만들고 핑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먼저 제안했어도, 분위기에 휩쓸렸어도 결국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떠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성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제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제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또다시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이 저를 붙잡아 줍니다. 저는 더 이상 순간의 욕망에 쉽게 끌려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 선택에 대해 부끄럽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것이 제가 과거에 대해 질 수 있는 책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책임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 탓, 타인 탓, 어린 시절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변화는 남을 탓하는 순간 멈추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느리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택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니다. 책임을 지는 삶이야말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날의 선택도, 그때의 어리석음도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굳어져 있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 사실이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반성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의지를 다르게 사용할 수는 있다고. 예전에 저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순간의 자극, 친구의 시선, 분위기의 유혹.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상황. 살짝 눈 감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던 그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들키지 않았지만 끝내 제 마음에 남아버린 그 무거움. 저는 다시는 그 감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기억함으로써 더 현명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제 삶의 경계선으로 삼았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한 번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직, 작은 양보, 작은 배려. 그러나 그런 선택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저를 정의하지는 않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지금의 저를 정의합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완전히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의 실수는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늦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의 어린아이 2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른이 되고 돈을 버는 입장이 되니 아님 여유가 생겨서일까요?